김기수 참고인님, 지금 변호사로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손석희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네. 그것을 검찰에 제출했고 네. 대통령 변호인단이 검찰에서 그 태블릿 PC를 보자 이래가지고 포렌식으로 네. 변호인단에 제출한 거죠. 네. 그것은 분명히 JTBC가 최순실 거라고 검찰에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포렌식 보고서가 나와서 김기수 변호사님하고 변호인단이 이 보고서 전체를 분석을 하셨죠. 포렌식 보고서를 제가 입수를 해서 법률가 입장에서 봤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최순실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최순실 것이 아니라는 그 정황,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최순실의 것이다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기보다는 최근에 포렌식 보고서 입수한 이후에 그 포렌식 보고서에 담긴 의혹들을 제가 몇 가지를 발표를 했고 그 발표를 본 과정에서 그 태블릿 PC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사람이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만났고 몇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태블릿 PC는 2012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여의도 대하빌딩에 있던 경선 캠프와 대선 캠프 장소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됐다라는 것에 부합하는 증거가 훨씬 많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일단 대선 캠프 SNS 팀에서 썼다. 네. 그거 아닙니까? 결론은 네,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이 SNS 팀에서 썼는 SNS 팀원이 이거 태블릿 PC 내 거다. 최순실 거 아니다. 이렇게 그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선언을 했죠. 그죠? 자기가 사용했다라고 예. 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53장의 김모라는 SNS 팀원이 사진이 나오죠. 그 사람은 최순실하고 팀에서 잠깐 최순실하고 근무했던 전혀 모르는 사이잖아요. 최순실 씨는 그 경선 대하빌딩 2층에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76장의 사진 중에서 JTBC가 최순실의 셀카라고 했는데 그 셀카 아니죠. 셀카라고 볼 수 없는 사진입니다. 예, 두 팔이 다 있는 셀카가 있을 수 없잖아요. 1876장의 사진 중에 딱 두 장만 최순실 사진 아닙니까? 몇 장이 있습니다. 예, 예. 6장 중에 중복된 것 빼면 네. 최순실 사진이 딱 두 장밖에 없잖아요. 두 종류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 사진을 가지고 이거 최순실 거라고 셀카라고 떠들었는 게 JTBC예요. 국민들을 완전히 말이죠. 속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사기극입니다. 또 하나 최순실하고 동선이 세 군데가 같더라. 이랬는데 최순실하고 이 JTBC가 얘기한 대로 이 태블릿 PC 썼는데 최순실의 동선은 한 1000군데 되는데 세 군데만 태블릿 PC하고 동선이 같다. 동선 세 군데를 가지고 이거 최순실 거라고 JTBC가 거짓 보도했잖아요. 태블릿은 몇백만 대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5천만입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는 지금 사실은 절도했다. 태블릿 PC. 이 절도했다는 정황은 검찰 조사를 까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도죄를 태블릿 PC를 절도했는 절도죄를 집어넣어야지. 손석희는 절도품을 가지고 이용을 했으면 절도 공범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조작했다. 조작의 흔적이 곳곳에 다 나옵니다. 지금 셀카하는 그거 다 셀카도 아니잖아요. 세 번째 이 태블릿 PC 자체가 최순실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국민들은 도대체 이 태블릿 PC가 도대체 누구 거냐? 결국은 1년 만에 검찰이 1년 전에 태블릿 PC 포렌식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변호인단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니까 1년 만에 이 태블릿 PC를 변호인단에게 제출했어요. 이 검찰도 은폐한 거예요. 이 태블릿 PC의 사항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태블릿 PC가 공용으로 사용됐던 점이 하면은 그 포렌식 보고서에 보면은 한 만여 개 되는 카톡방이 삭제된 채로 제출됐고요. 데이터 사용량이 대선 경선 기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블릿 PC 안에는 SNS 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의 이메일, 사진, 그리고 주소록,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행복 캠프, 국민 행복 캠프라는 카톡 아이디가 주소록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용으로 카톡으로만 사용됐던 WPC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중요한 거는 개통자가 나왔는데 검찰은 그 개통자를 수사를 하고도 발표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개통자가 JTBC에다가 검찰 발표 전에 JTBC에다가 벌써 자료를 제공했어요. 이러한 정황들이 다 나오는 거 맞죠? 2012년 10월 말에 김한수 씨가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기를 태블릿을 만들어서 이춘상 보좌관한테 줬고 그 뒤로는 모른다라고 진술을 한 것이 10월입니다. 그래서 김한수가 JTBC 사장 홍정도하고 친구고 김유정하고 친구고 이 고영태하고 친구고 이 정황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청와대에 있는 김한수와 김유정하고 홍석현 회장 아들 홍정도하고 이 사람들이 다 모의를 한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JTBC가 거짓 최순실 거 아닌 WBC를 최순실 거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완전히 기만하고 속인 사건이 태블릿의 진실입니다. 우리 변호 지금 참고인 보실 때 제 얘기가 무리가 있다릅니까? 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마무리한다면은 이것은 최순실 WPC라고 이냐라고 묻는다면 아까 말씀대로 그렇지 않은 증거들이 훨씬 많고 동선이 일치된다 그러면은 최소한 몇백 개 정도의 동선이 일치돼야 됩니다. 이것은 4년 반 정도 요금을 내고 사용했던 WPC입니다. 개통되고 나서 만 4년 반 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WPC 안에는 그 최순실의 생활 근거지라든가 최순실의 주변 사람이라든가 승마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사진이 전혀 없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오방랑 사진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캐시 파일 형태로 저장됐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방랑도 역시 그 최순실과의 관련성은 포렌식 보고서 자체에는 없었다는 것이고 포렌식 보고서는 이 포렌식 수사를 할 때에 일단은 그 과정에 보면은 무결성 원칙이 완전히 훼손되어 있는 상태로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게 보고서 자체로 명백합니다. JTBC와 에서도 수십 번 연결 이벤트 파일이 열려 있었고요. 그리고 한글 비오도 다 열려 있었고 검찰에서도 한글 비오를 열어봤고 이벤트 파일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JTBC와 검찰에서 그 태블릿을 입수하고 난 다음에 많이 만졌다는 겁니다. 많이 만졌다는 흔적이 보고서 자체에 남아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포렌식 수사를 할 때는 전자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전원을 함부로 켜서도 안 됩니다. 포렌식 수사관이 전원을 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무결성 원칙을 완전히 어긴 상태였고 그나마 이거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한 게 10월 25일입니다. 10월 25일 날 어느 정도 결과를 봤을 터인데 검찰에서는 이것이 최순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한 부분은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미징 파일을 포렌식을 하게 되면 만들게 되는데 도자기 굽듯이 똑같은 태블릿 안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구워내겠는데 그건 절대 변형할 수 없는 파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포렌식 보고서만 제가 봤기 때문에 포렌식 보고서와 이미징 파일은 등가 관계가 성립된 게 아니고 이미징 파일에 있는 것 중 일부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렌식 보고서만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모든 의혹이 해소됐으니까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라는 것은 이건 검찰의 그 독단이다. 왜냐하면 이미징 파일에서 수사관이 수사의 방점에 따라서 추출해낸 것이 포렌식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징 파일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아직 국민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을 반드시 제출이 돼서 최소한 이미징 파일은 제출이 돼서 다시 공정하게 감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일개 방송사가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정감사의 의무가 안 하기 때문에 특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문을 밝혀야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JTBC의 손석희 사장님 말대로 그 말이 맞으면은 JTBC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고, 그 말이 틀리면은 JTBC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거의 포렌식 보고서 일부 다 감추고 나왔는 포렌식 보고서만 보더라도 또 실질적으로 이거 포렌식 퍼블리시를 내가 했다고 신혜원 씨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은 우리 국회가 밝히지 않으면 밝힐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JTBC 손석희 사장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혹은 국회에 국정을 통해서 꼭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부정장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참고인 말씀대로 이거는 지금 최순실 게 아니라는 게 거의 다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같은 입장으로 같이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원 의원님 몸도 불편한데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 제안하신 문제는 하여튼 검토하고 또 간사님들하고 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 참고인 누가 김기수 참고인? 네. 예, 김기수 참고인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본인이 갖고 계신 그 생각이 태블릿 PC가 JTBC의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까? 최순실 태블릿 PC냐고 물어보신다면은 그렇지 않는 증거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말이 그렇습니다. 누구 거냐라고 할 때 그게 소유관계냐 사용했냐는 것이 포함된 얘기인데요. 그 질문에는 우리가 알아셔야 될 것이 최순실 씨가 그 태블릿을 사용했냐라는 문제가 있고, 그 최순실 씨가 그 태블릿으로 국정농단을 했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했느냐라는 부분과 최순실 씨가 그 국정농단을 태블릿으로 했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순실 특검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최순실 특검법 12조에는 대국민 보도 권한이 있습니다. 특검과 특검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순실 특검은 의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수사에 필요한 것만 언론 브리핑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브리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최순실 특검법 12조는 특검의 권리가 아니고 국민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절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 오늘 마무리해 주시고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의견을 줬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태블릿 PC를 국회에서도 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태블릿 PC 실물이 왜 검찰에 가 있느냐? 대한민국 국민 중에 태블릿 PC 실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순실 피고인은 첫 조사할 때 태블릿 PC를 찍은 사진 한 장 가지고 조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 PC를 저희들도 보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또 참고인이나, 참고인의 또 의견을 들으면, 그, 포렌식 보고서가, 를 통해서 봤을 때, 태블릿 PC가 최순실 소유든 하여튼 이용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쭉 돼 왔는지,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정말 이게 어디에, 그건 다 국민이, 만약 그런 걸 전제로 한다면 국민이 다 속았다는 얘기인데, 이거 엄청난 일인데 참 이거, 어떻게, 그 태블릿 PC를, 그렇게 했다면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다 이게, 진짜 그 PC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정말 좀 답답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하여튼 좀 간사간에 간사님들 좀 협의하셔서 정말 뭐 이게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그냥 뭐 무지하게 누가 그냥 기분으로 주장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또 김유수 또 변호사시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참고인께서 그냥 뭐 합리적으로 이렇게 뭐 치우치지 않게 조심해서 이렇게 발언하시는 거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무시하고 뭐 이럴 성질은 아니지 않는가 한번 좀 진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간사님들 한번 또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실의 입수 경위는 지금 사실은 절도했다. 태블릿 PC. 이 절도했다는 정황은 검찰 조사를 까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절도죄를 태블릿 PC를 절도했는 절도죄를 집어넣어야지. 손석희는 절도품을 가지고 이용을 했으면 절도 공범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조작했다. 조작의 흔적이 곳곳에 다 나옵니다. 지금 셀카 하는 그거 다 셀카도 아니잖아요. 세 번째 이 태블릿 PC 자체가 최순실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은 도대체 이 태블릿 PC가 도대체 누구 거냐? 결국은 1년 만에 검찰이 1년 전에 태블릿 PC 포렌식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변호인단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니까 1년 만에 이 태블릿 PC를 변호인단에게 제출했어요. 이 검찰도 은폐한 거예요. 이 태블릿 PC의 사항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태블릿 PC가 공용으로 사용됐던 점이 하면은 그 포렌식 보고서에 보면은 한 만여 개 되는 카톡방이 삭제된 채로 제출됐고요. 데이터 사용량이 대선 경선 기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입수한 이후에 그 포렌식 보고서에 담긴 의혹들을 제가 몇 가지를 발표를 했고 그 발표를 본 과정에서 그 태블릿 PC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사람이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만났고 몇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태블릿 PC는 2012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여의도 대하빌딩에 있던 경선 캠프와 대선 캠프 장소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됐다라는 것에 부합하는 증거가 훨씬 많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일단 대선 캠프 SNS 팀에서 썼다. 네. 그거 아닙니까? 결론은 네,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이 SNS 팀에서 썼는 SNS 팀원이 이거 태블릿 PC 내 거다. 최순실 거 아니다. 이렇게 그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선언을 했죠. 그죠? 자기가 사용했다라고 예. 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53장의 김모라는 SNS 팀원이 사진이 나오죠. 그 사람은 SNS 팀에서 잠깐 최순실하고 근무했던 전혀 모르는 사이잖아요. 최순실 씨는 그 경선 대하빌딩 2층에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76장의 사진 중에서 JTBC가 최순실의 셀카라고 했는데 그 셀카 아니죠. 셀카라고 볼 수 없는 사진입니다. 예, 두 팔이 다 있는 셀카가 있을 수 없잖아요. 1876장의 사진 중에 딱 두 장만 최순실 사진 아닙니까? 몇 장이 있습니다. 예, 예. 6장 중에 중복된 것 빼면 네. 최순실 사진이 딱 두 장밖에 없잖아요. 두 종류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 사진을 가지고 이거 최순실 거라고 셀카라고 떠들었는 게 JTBC예요. 국민들을 완전히 말이죠. 속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사기극입니다. 또 하나 최순실하고 동선이 세 군데가 같더라. 이랬는데 최순실하고 이 JTBC가 얘기한 대로 이 태블릿 PC 썼는데 최순실의 동선은 한 1000군데 되는데 세 군데만 태블릿 PC하고 동선이 같다. 동선 세 군데를 가지고 이거 최순실 거라고 JTBC가 거짓 보도했잖아요. 태블릿은 몇백만 대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5천만입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김기수 참고인님 지금 변호사로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손석희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네. 그것을 검찰에 제출했고 네. 대통령 변호인단이 검찰에서 그 태블릿 PC를 보자 이래가지고 포렌식으로 네. 변호인단에 제출한 거죠. 네. 그것은 분명히 JTBC가 최순실 거라고 검찰에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포렌식 보고서가 나와서 김기수 변호사님하고 변호인단이 이 보고서 전체를 분석을 하셨죠. 포렌식 보고서를 제가 입수를 해서 법률가 입장에서 봤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최순실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최순실 것이 아니라는 그 정황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최순실의 것이다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기보다는 최근에 포렌식 그 WPC 안에는 SNS 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의 이메일, 사진, 그리고 주소록,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행복 캠프, 국민 행복 캠프라는 카톡 아이디가 주소록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용으로 카톡으로만 사용됐던 WPC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중요한 거는 개통자가 나왔는데 검찰은 그 개통자를 수사를 하고도 발표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개통자가 JTBC에다가 검찰 발표 전에 JTBC에다가 벌써 자료를 제공했어요. 이러한 정황들이 다 나오는 거 맞죠? 2012년 10월 말에 김한수 씨가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기를 태블릿을 만들어서 이춘상 보좌관한테 줬고 그 뒤로는 모른다라고 진술을 자, 한 것이 10월에. 그래서 김한수가 JTBC 사장 홍정도하고 친구고 김유정하고 친구고 이 고영태하고 친구고 이 정황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